제약사 머크가 알약으로 먹는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성인에게 사용하도록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승인이 난다면 먹는 치료제로는 처음인데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집에서 복용할 수 있는 약이 나온 것입니다. 머크 측은 임상시험 결과 이 치료제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의 입원이나 사망 확률을 절반으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FDA의 결정은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머크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용 백신 가다셰, 고혈압 치료제 아토젯, 고지혈증 치료제 등의 제품을 만든 제약사입니다. 현재 각국에서 쓰이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정맥주사 등 주사를 통해 투약해야 하는 방식으로 의료진의 도움이 있어야 투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먹는 치료제가 상용화되어 환자가 집에서 치료제를 스스로 복용할 수 있다면 팬데믹 극복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있어도 주사를 놓을 인력이 없는 저개발국에도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알약은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투여를 시작해 매일 8알씩 5일간 총 40알을 투약하게 됩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도 고무적인 결과라며 FDA가 가능한 빨리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약제를 도입에는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FDA의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에서는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 자문단은 면역력이 약화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기본 접종으로는 이들이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스터샷 권고 대상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그리고 중국 제약사인 시노팜과 시노백 등 WHO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입니다. 백신은 검증된 효과를 내려면 정해진 간격을 두고 2차례 접종해야 합니다. 연구자들은 3차 접종을 시행하면 감염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WHO는 3차 접종은 부스터샷이라기보다는 그룹의 면역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국제사회에서는 저개발국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스터샷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WHO도 백신이 선진국에 몰려 저개발국에 늦게 돌아갈 가능성 때문에 부스터샷을 당분간 자제하라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면역력이 약한 이들은 백신 접종 이후 면역 반응이 떨어지고 돌파 감염 위험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아주 디켈브 피치트리 공항에서 소형 자가용 비행기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전원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인승 세스나 P210N 센츄리온 항공기가 10월 8일 금요일 오후 1시 10분경 추락했습니다. 디켈브 카운티 검시소는 지난 8일 발생한 비행기 추락 사고 사망자 4명은 40대 사업가 조나단 로젠과 그의 부인, 2딸이라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추락사고 조사를 지휘하고 있는 다니엘 보그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항공안전조사관은 사망자는 가족들이며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가족여행을 떠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그스 조사관은 항공기가 최근 엔진을 교체하고 연료탱크를 추가 장착한 사실에 주목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목격자와 항공관제탑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며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사고기 엔진부터 정비 상황까지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업용 대형 항공기와는 달리 소형 개인 비행기에는 추락 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블랙박스나 조종석 음성 녹음기가 없습니다. 보그스 조사관은 엔진 작동 기록을 살펴볼 것이지만 화재 피해가 커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켈브 피치트리 공항은 연간 20만 9천 건을 운행하며 하츠필드 잭슨 공항 다음으로 조지아주에서 2번째로 붐비는 공항입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40여 년간 교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애틀란타 종합보험.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증정한 호피옷이 나중에 가짜로 판명됐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외국 지도자 및 외국 정보와 받은 선물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외국 지도자들 간 선물 교환은 엄격한 절차를 밟은 뒤 이뤄진다며 트럼프 행정부 동안
이 교환 절차가 우스꽝스러운 난장판으로 발전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문제가 된 선물은 트럼프가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받은 82개의 선물 목록 중에 포함된 일부 물품들입니다. 이란과의 관계 회복 등으로 전임 오바마 정권과 냉각 관계였던 사우디는 트럼프가 취임 직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자국을 선택하자 호화로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백호 및 치타의 모피로 만든 의류 세벌과 손잡이 부분이 상하로 만들어진 단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백악관 변호사들은 만일 호피가 진짜라면 환경보호법인 멸종위기종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악관은 이 호피 의류의 존재를 신고하지 않고 약 4년 동안 존재를 감췄습니다. 이 호피 의류가 미 연방총무청에 이관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무렵인 올해 1월 19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즈는 호랑이 털, 상아 등으로 만들어진 선물을 받은 것은 멸종위기종의 국제무역협약 위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호 모피와 상아 단검을 맡는 기관도 미 연방총무청이 아닌 미국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 연방총무청은 뉴욕타임즈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선물을 미국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에 넘겼습니다. 이후 미국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이 선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백호와 치타 모피로 만들어진 의류는 염색된 가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타일러 체리 내무부 대변인은 야생동물 조사관들과 특수요원들은 이 의류의 안감이 호랑이와 치타 문양을 모방하기 위해 염색했으며 보호종으로 구성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관들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우디로부터 받은 상아 단검 또한 모조품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상아로 된 손잡이에 동물의 뼈 성분이 섞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미 사우디 대사관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는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잘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올해 초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무부 금고에서 최소 20가지의 선물이 분실됐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8월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일본으로부터 선물 받은 $5,800 상당의 위스키 한 병의 행방이 불투명해 국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이 위스키 선물을 받았다고 기록된 날짜는 2019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순방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직접 위스키를 받았는지가 아직 불분명하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무부 입장입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외국 정상들에게 증정하려던 선물들을 행정부 관계자들이 훔쳐갔는지 여부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럽의 젊은 보수로 떠올랐던 35살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가 부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9일 사임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쿠르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혼돈을 막고자 한다며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6일 오스트리아 검찰이 쿠르츠 총리와 측근 등 9명을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이후 야당뿐 아니라 쿠르츠 총리가 속한 국민당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녹색당도 그의 사임을 요구해왔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2017년 당시 외교장관이었지만 당내 영향력은 별로 없던 그가 정부 예산으로 여론을 조작해 총리가 됐는지 여부입니다. 그는 2016-2017년 재무부 자금을 사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작하고 이런 조사 결과와 우호적인 기사가 함께 보도되도록 하기 위해 한 신문사에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재무부 예산 120만 유로에 대한 청구서가 조작됐는지를 조사하고 있고 최근 총리실과 재무부, 국민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쿠르츠 총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고 국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쿠르츠 총리는 앞서 검찰이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부패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자 경제범죄와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검찰 조직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 최연소 국가정상으로 통하는 쿠르츠 총리는 2013년 27세로 오스트리아 최연소 외교장관이 됐습니다. 훤칠한 키와 외모, 젊은 이미지를 강조하며 정치계의 저스틴 비버로 불릴 만큼 각광을 받았습니다. 2017년 선거에서 자신의 이민 반대 정책으로 국민당이 승리하자 그곳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31세 나이로 총리에 올랐습니다. 당시 외신들은 민주적인 선거 절차를 갖춘 나라 중 최연소 국가정상이라고 전했습니다. 2019년 5월 자유당 대표의 부패 동영상 스캔들로 연정이 붕괴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2020년 1월 진보정당인 녹색당과 연정을 구성하면서 다시 총리가 됐습니다. 그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쿠르츠 전 총리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국민당 대표와 의원직은 유지합니다. 쌓임 뒤에도 제1당인 국민당 당수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 혐의에도 불구하고 국민당 내에서는 쿠르츠 총리의 지지세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치평론가 토마스 호퍼는 사법적 결과는 모르겠지만 총리의 이미지에는 타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르츠 총리는 자신의 후임자로 추천한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신임 총리가 현지 시간 11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샬렌베르크 총리는 이날 수도 빈 호프부르크궁에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정부는 쿠르츠 전 총리의 범법 행위로 손상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정부가 다시 업무에 복귀해 함께 일을 진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